우리는 가덕도의 신석기 유적지인 장항유적과 대항표총, 외양포 표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만든 포진지 동굴과 포진지가 있다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가덕도는 신공항 관계로 과거의 아픈 역사는 잊어버리고 현재 개발 고민과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보기로 했다. 신공항이 생기면 과거의 가덕도, 현재의 가덕도, 미래의 가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 지금의 가덕도 모습을 가슴에 품기 위해 지금 가덕도로 간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가덕도는 북쪽으로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및 창원시 진해구와 인접해 있고 남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통해 경상남도 거제시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부산신항 건설로 인한 매립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으로 정해져 있다. 오늘 가덕도의 일정은 다음과 같아 대항전망대에서 시작하여 연대봉을 오르고 천성항 부근 카페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항전망대는 천성항에서 대항항 가는 사이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봉 생태터널에서 조금 내려오면 대항전망대가 나타난다. 대항전망대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고향 가덕도라는 노래비와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낙조라는 시비가 써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나타내는 비행기 모양이 대항항과 마을 위를 나르는 모습, 비행기 모양 아래에 대항항 어촌이 교차되어 묘한 감정이 든다. 약 5년 후 이 고전역하고 아담한 어촌도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대항전망대에서 대항항 마을을 보고 또 보게 된다. 대항전망대 포토존에는 가덕도에 오길 잘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가덕도의 면적은 영도보다 1.6배 크다. 영도의 인구수는 약 10만 명에 달하지만 가덕도의 인구는 4,198명이다.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덕도의 지금을 말해주고 있다. 가덕 신공항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이곳 대항전망대를 다녀가기도 했다. 부산의 최남단 가덕도는 다리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외로운 섬, 아픈 역사를 가진 섬이었다. 2011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자동차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어 낯설었던 가덕도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주말에는 한 번쯤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가덕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로 고향과 일터를 상실한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에 관한 현수막이 대항항 펜스 곳곳에 흘러기고 있다.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개발과 보호 사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덕도. 예나 지금이나 가덕도는 역사의 한 꼭지점에 있다. 가덕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예로부터 일본의 침략이 잦았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군사기지와 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대항항 해안절벽에 인공동굴을 만들어 야포를 설치하고 외양포에는 포대진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대항항 인공동굴과 외양포 포진지 등 예전 일본군 군사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덕도. 지금 평화로운 여기 가덕도는 120년 전에는 전쟁을 대비한 군사기지로 마을 주민들은 쫓겨나고 일본군으로 요새화된 장소였다. 대항항 북쪽 해안절벽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인공동굴 입구 쪽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 가덕도의 대항동은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약 41년간 군사 요새를 구축하고 주둔하였던 곳이다. 해안절벽에 동굴 요새 진지를 구축하고 야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강제로 동원된 당시의 조선인 징용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항항 포진지 동굴, 다크투어리즘의 현장이며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이나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곳을 둘러보고 교훈을 얻는 관광이다. 대항항 포진지 동굴은 해안절벽에 일본군이 파놓은 곳으로 해수면으로부터 약 8m 높이의 안반 속에 횡으로 굴착된 동굴선의 길이는 175m로 매우 길다. 나무 데크로 된 인공동굴 탐방로가 있어 주위 경관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거닐 수 있다. 대항항 포진지 동굴은 5개의 동굴이 있는데 첫 번째 동굴 입구에 대포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의 폐색이 짙어가던 1944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남쪽 해안에 동굴 요새 진지를 만들었다. 미군이 일본 본토 공격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남해안 주요 해안에 동굴 요새 진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결사항전했던 것처럼 동굴 요새만이 최후의 저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입구 안쪽에 일본군 군사 2명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형도 있다. 입구 유리상자 속에 동굴 굴착 모습 모형과 일본 군인들의 모형들이 나열되어 있다. 조선인 강제노역 모형도 있어 이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일본군은 강원도에 있는 탄광 근로자를 징용해 땅굴을 파괴하고 암석을 나르게 하였다. 현재는 5개 동굴 안쪽에 LED 조명과 더불어 곳곳에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당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지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동굴을 만들 당시에는 해안절벽에서 만들어야 하기에 그 고통과 고초는 매우 크으리라고 짐작된다. 동굴 안에는 여러 포토존이 있어 사진 찍기도 좋고 일몰 시간에는 해안을 배경으로 더 감상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포진지 인공동굴 출굴 쪽으로 나오면 왼쪽은 해안데크가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2개의 동굴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일출동굴이고 두 번째는 소원동굴이다. 일출동굴 또한 포토존으로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일출동굴과 소원동굴에서 나와 해안데크를 따라 대항항의 풍광을 감상해보자. 5년 후 여기 대항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단연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평온함, 아늑함은 사라지고 고즈넉한 해안가 갈매기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과 파도 소리의 하모니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지금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의 힘으로 추억을 만들 시간을 가져보자. 대항항 포진지 동굴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하고 있는 동굴은 가덕도에서 가장 멋진 포토존이다. 동굴 안쪽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면 더 멋진 영상을 취할 수 있다. 물고기 입모양의 동굴에서 물고기는 가덕도에서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대구를 형상화한 것이다. 가덕도는 대구뿐만 아니라 숭어로 유명한데 봄철에 여기 가덕도로 몰리는 숭어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동해의 명태, 서해의 조기, 남해의 대구, 대구는 가덕도가 최고이다. 회유성 어종인 대구는 11월 말부터 2월까지 가덕도 앞바다에 몰려든다. 가덕대구는 살이 꽉 차서 맛이 좋고 영양가 또한 높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특산물이다. 특히 대구탕은 탕의 진수를 보여주는 맛으로 무와 대파가 내는 시원한 맛과 고추의 매콤한 맛,
대구살과 고니가 지닌 바다의 맛이 어우러져 대구탕 자체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덕 대구탕이다. 가덕도의 또 하나의 명물은 숭어이다. 숭어는 비타민 A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몸의 피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덕도에서는 예로부터 숭어를 잡는 방법이 특별하였는데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육소장망 어록법으로 잡는다. 육소장망은 타원형으로 배치된 6척의 작은 배가 바닷속에 그물을 깔아 놓은 뒤에 숭어떼가 지나갈 때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그물을 들어 올려 잡는 방식이다. 가덕도 숭어잡이는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이어진다. 가덕도 숭어는 4, 5월이 제철로 육질이 부드럽고 탄력에서 맛도 좋다. 봄철에 주로 회로 먹는 가덕도 숭어는 썰어 놓으면 고기살이 붉은색과 옅은 회색층으로 선명하게 구분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었으면 지금의 대구와 숭어는 어떻게 될까? 일제강점기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외양포구이다. 주차장 겸 전망대인 외양포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가 나온다.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이정표를 따라 약 200m 정도 내려가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 나타난다. 지금은 아담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120년 전에는 이 일대가 전부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활용되었다. 120년 전 조용한 어촌인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외양포의 일본군 포진지는 러일 전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외양포 포진지 입구 앞에는 일본군 사령부 발상지지라는 건립비가 세워져 있다. 일본군이 외양포에 주둔한 사령부 부대를 기념하기 위해 1936년에 세웠다.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군사 거점 확보를 위해 부산, 마산, 거제도, 가덕도 등 남해안 일대에 포진지를 구축했다. 러일 전쟁 때 러시아 발틱 함대가 한반도 근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군은 진해만에 해군 함대를 매복해두고 기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웠다. 1905년 외양포 마을에 병영시설과 포대 진지를 구축하여 진해만 요새사령부를 창설하고 병력을 배치하였다. 포진지에는 280mm 유탄포 포대 터가 3곳이 남아있다. 한 곳당 2문의 포가 설치되었다. 총 6문의 280mm 유탄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사거리가 8km인 유탄포로 대한해협을 지나는 함대를 격파하고 군사 요충지인 진해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 외양포에 포진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외양포 포진지에는 포대터와 함께 은폐막사와 탄약고 3개소가 남아있다. 일본군은 외양포를 군사기지로 삼기 위해 외양포 주민들을 쫓아내고 병영을 구축했다. 마을 내부에는 사령관실, 헌병부 유병소, 장교실 등의 군사용 건축물과 우물이 남아있고 외양포 배후 국수봉 산자락에 지그재그로 말이 다닐 수 있는 말길도 만들었다. 마을을 둘러싼 각 산의 정상부에는 관측소와 산악보루 등 군사 지원 시설을 배치했다. 은폐막사의 입구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의 외양포 포진지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다. 막사와 탄약고 진입구를 제외한 사면을 구릉으로 처리하고 윗부분은 대나무와 잔디 등으로 은폐하였다.
탄약꽃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오약꽃으로 꾸며져 있다. 오약꽃은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자 문양이다. 탄약꽃 및 포진지는 사방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내부를 짐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일본군 포진지 옆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은 여름철이 되면 수국 명소지가 된다. 시기적으로는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둥글둥글하게 활짝 핀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아픈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기 수국길을 거닐면 산속에서 들리는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애잔하게 들린다. 일본군은 외양포 포대진지가 완공되자 주변 대항항과 대항세바지항으로 진지를 확대하였다. 대항항에서 동쪽으로 언덕 하나를 지나면 확 트인 바닷가와 작은 오천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대항세바지항이다. 이곳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인공동굴을 만들었다. 세바지항에 있는 인공동굴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구축했다. 인공동굴은 현재 낙석 위험으로 폐쇄되어 있다. 대항 세바지 포구에는 낚시꾼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특히 방파제 주변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낚시를 즐겼으면 한다.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갯바위나 테트라포드 낚시 이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통통배도 있다. 대항 세바지항은 낚시꾼들에게는 인기 있는 장소이다. 이제 이곳도 몇 년이 지나면 사라져 추억의 장소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몇 년 후 사라지는 대항항, 외양포, 대항 세바지항을 한눈에 담아보고 싶어 연대봉으로 간다. 연대봉 오르는 길목에 호국영웅 백제덕 흉상을 보게 된다. 가덕도 천성마을에서 출생한 백제덕은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호국영웅으로 선정 이를 기리고자 고향인 이곳에 흉상을 세웠다. 백제덕 흉상 안쪽으로 들어오면 데크 계단이 있고 이곳이 연대봉으로 오르는 길이다. 연대봉을 등산하려면 지안곡 주차장에 차를 두는데 주차장은 위쪽과 아래쪽 두 곳이 있어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연대봉은 해발 459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멋지다. 등산로 자체가 걷기 좋게 조성되어 있어 걷는데 불편함이 없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이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끝자락이 연대봉이다. 이 지점에서 우측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가대교가 보인다. 거가대교는 2010년에 개통되었다. 가덕도를 통과하는 이 다리는 거제도의 거와 가덕도의 가자를 따서 거가대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의 사장교와 해저의 친매 터널로 만들어졌다. 거가대교를 잠시 보고 다시 산행을 시작한다. 연대봉 등산 코스는 걷기 좋은 갈매길로 이어져 덕린이도 무리 없이 오르는 코스이다. 중간쯤 오르게 되면 넓은 탁자와 의자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 도시락이나 음료 등을 섭취하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산행하기 적절한 공간 배치를 해두어 등산길이 즐겁다. 연대봉 정상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좀 더 힘을 내어본다. 연대봉 정상 200m 정도 남아있는 지점에 아담한 테이블과 의자 등이 있어 물 한 모금 마시고 정상으로 다시 간다. 이제 이 능선만 넘으면 정상에 도착한다. 조금 더 힘을 내어본다. 연대봉 정상까지 100m 정도 남아있다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정상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사도가 있고 바위들과 큰 돌들이 여기저기 등산로에 흩어져 있다. 드디어 연대봉이 눈앞에 바로 보인다.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긴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불현듯 이현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시의 제목이 생각난다. 시의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시 구절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라는 것만 기억난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알 것이다. 연대봉 정상에서 바라본 가덕도의 동서남북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이제 곧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외양포, 대항항, 대항세바장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대항세바장은 조만간 전설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외양포의 수국과 일본군 포진지 그리고 고즈넉한 대항항 포구와 일본군이 만든 인공 포진지 동굴도 사진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덕도의 연대봉에 가지 않으면 현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대봉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으로 뒤범벅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는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 답답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마법의 공간이다. 연대봉에 오르면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시계 그리고 아담한 대항항과 천성항이 내려다 보인다. 정상에서 바닷가 쪽을 향해 오른쪽은 거가대교와 거제도가 보이고 호수처럼 보이는 이쁜 천성항이 눈앞에 보인다. 연대봉은 높이 459m이고 외로부터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제일 먼저 발견하여 봉화를 올린 곳이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대마도에서 부산포를 침략해 오는 왜군의 함대를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가 여기 가덕도 연대봉 봉수대이다. 연대봉의 지형적 특성은 동쪽에는 급경사를 이루고 동쪽 해안은 암석 해안으로 해시계가 발달해 있다. 서쪽은 동쪽에 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서쪽 해안에는 천성만이 있어 해안을 따라 취락이 발달되어 있다. 예로부터 천성진이란 방어시설과 천성진 성도 만들어 마을의 주민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멋진 바다뷰를 보면서 차박과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가덕도 천성항이다. 특히 노지 캠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천성항이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천성항의 차박과 캠핑, 등대 방파제 낚시도 머지않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진 속의 장소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 지금 가덕도에 가서 소중한 추억, 사라지게 될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 봉수대 뒤쪽은 갈매길로 이어져 소양보육원이나 청가초등학교 방면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다시 한번 봉수대 주변과 연대봉 정상을 둘러보자. 국토수호 의지를 보여준 봉수대, 바다가 보이는 등산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시계, 아담하고 역사가 깊은 어촌의 포구, 전통 어로 방식인 숭어들이 고기잡이와 대구가 유명한 가덕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곳이다. 이런 가덕도가 지금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대략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중한 가치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변화되고 사라지는 장소가 있다면 변화로 인하여 발전하게 되는 장소도 있으리라. 가덕도의 북쪽 지역이 그러하다. 연대봉에서 동북쪽 방향은 부산의 다대포 해수욕장과 모룬대, 영도와 태종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모룬대가 보이고 아래의 작은 섬은 쥐섬이다. 다대포 해수욕장 가까운 쪽에 도요동, 백합 등이 있고 을숙도 아래쪽에 대마등과 맹거무리 등이 있다. 그리고 장자도, 신자도와 함께 가덕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진우도까지 보인다. 연대봉에 우뚝 서 있는 이 바위는 가덕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금처럼 하염없이 내려다 볼 것이다. 연대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고 영상에 담아본다. 다음에는 이 장면을 볼 수 없어. 연대봉에서 내려와 지양곡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타고 가까운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잠시 쉬어가려고 주변을 살펴보니 신상 카페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가덕도 신공항 소식과 함께 여기저기 카페가 많이 들어서는 느낌이다. 가덕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토건족들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천성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에서 연대봉 등산으로 인한 피로를 커피 한 잔으로 달래본다. 카페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천성항의 모습은 방파제로 인하여 마치 호수와 같아. 천성항 방파제일 때는 낚시꾼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일몰이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 카페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즈넉한 천성항도 멀지 않아 24시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낚싯대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가덕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여객, 복합물류 중심의 남북근 관문공항으로 활주로 길이 3,500m 확보하여 대형 여객기, 하물기의 미주, 유럽 노선 운영과 화물 운송에 제한 없는 시설 규모이다. 총 사업비는 13.5조 원이다. 철도로는 부산역까지 18분, 해운대 센텀시티까지 28분 소요된다. 공항 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 2단계 확장 시 시설 배치안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이고 이로 인하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덕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